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상반기에 투자 지연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요, 하반기 이후 투자 본격화가 시작되면서요,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통신 장비가 하반기 이후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 제일 먼저 최근에 나왔던 얘기죠. 인도에서 5G 구축의 화웨이 및 ZTE 중국 기업들을 배제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인도가 화웨이 및 ZTE 장비를 자국 5G 장비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서요. 이번 배제 결정은 총리실 승인을 거쳐서 1, 2주 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세계 1위 5G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배제가 되면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통신 4사의 5G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요. 하반기에 한 5조 원 이상 추가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원래 상반기에 이 4대 통신사들이 2조 7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지만요.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를 시키면서 4조까지 하기로 했지만은 상반기에 3조 4천억 정도. 그래서 처음 생각보다는 7조 원 늘었지만은 부양책에 따른 4조 원 비해서는 한 6천억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 6천억이 하반기에 이연이 되면서 한 5조 원 정도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동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3조 5천억이니까는 그죠? 거의 비슷한 수준 상반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갈수록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5G 조기 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유무선 인프라 등의 24조 5천억에서 25조 7천억까지 8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그렇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국내 5G 보급률이 14.3% 6월 기준이죠. 로 아직 미미한 수준. 특히 근데 이 5G 데이터는 전체 트래픽의 28%, 14%는 2배 이상 트래픽이 걸리고 그래서 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14일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5G 망 조기 구축에 2023년까지 45%, 2025년까지 70%.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14에서 70%까지 투자가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 작년에 상반기에 3조 5천억, 하반기에 4조에서 한 8조 원 좀 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단독 모드, 그러니까 5G 전용선이 아니라 4G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면 5G 전용인 58GHz 대역에 대해서는요, 아직 투자 계획은 윤곽이 잡히지는 않았지만요, 연내 5G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 장비 업체들과 장비를 태워서 올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이 단독 모드라고 그러죠. 28기가 5G 전용선이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통신 장비주들의 수입도 좀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또한요, 요번에 이 5G 속도 테스트를 했죠. 근데 4G보다 4배 빠른 거에 그쳤었는데 광고에는 20배 빠르다고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입법조사처에서요, 통신사들의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때 품질이 홍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입법 제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 통신사들은요, 이 기지국 설치 확대와 그리고 건물 내 커버리지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통신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도권 외 기지국 설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맨 뒤에는 그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지금 변곡점이에요. 지수의 시장이. 거기에 따른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회원에 안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상승 논리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5G 통신 장비 업체도 2분기 실적 부진했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통신 장비 2분기 실적이 이 부진했으나 하반기부터 해외 수주가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 5G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국내뿐이나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감소한 9,500억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이 지난 12월서부터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셀루러 그리고 뉴질랜드 스파크도 캐나다의 텔라스와 5G 공급 계약을 하면서 특히 미국 쪽에서 미국의 이동통신의 가입자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는 통신사들과 지금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미국 투자가 본격화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내용 보면 삼성전자는 고주파 강점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미국, 일본, 인도, 특히 인도는 화웨이 제재 배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시장 확대에 나설 걸로 봐서 삼성전자 협력사, 삼성전자의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지금 1분기 그거 보면은 한 13.4%로서요. 5G 통신 장비 삼성전자가 4위지만요. 목표 시장 점유율로 한 20%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점진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화웨이 제재가 인도뿐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요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연된 5G 통신 장비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28기가 5G 데이터 속도가 6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혼용 그렇죠? 보다 1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방면에서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5G 28기가 헬스 쪽에 투자가 단독 모두가 요번 국내에서는요 올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가 투자가 계획이 되죠. 지난 11일 날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100MHz 폭의 중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고서 내년이죠. 12월부터 해당 주파수 대역을 버라이즌, AT&T 같은 일반 회사에 경매를 하겠다라는 이고 지난달 23일인가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민간 광대형 무선 서비스 주파수를 경매를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1등 업체인 버라이즌, AT&T, 그리고 3대 스프린트 등이 5G 투자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제5차인가요? 경기 부양책을 꼭 실시할 텐데 거기 안에 5G 인프라 구축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어서 아마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미국의 통신사들의 발주가 시작이 된다면은 아마 국내 5G 통신 장비 업체들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5차에 8월달 예정 1조 달러를 전망이 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당연히 5G 투자 당연죠. 근데 그것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죠. 민주당은 경기 부양에 최소 3조 달러 이상의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은 1조 달러 법안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이 2조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거절하면서 이 협상이 휴직이. 그래서 다음 달에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와 합의가 다음 달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래서 규모가 1조 달러가 되느냐 2조 달러가 되느냐 그렇죠? 거기에 달림이 된다면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 아마 5G 통신 장비들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 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 내용들 한번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먼저 에이스테크가 그렇죠?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2분기 연결기준 영업 손실 136억. 적자로 전환됐는데도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이노 와이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37억 실적 부진이죠. 그런데도 역사적인 신고가 주가는 RFHIC 영업 적자 전환이죠. 26억 정도 했는데 주가는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 서진 시스템 1억 2천만 정도 적자 전환이 됐지만 이것도 역사적인 신고가. 실적들은 부진한데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있죠. 오이솔루션도 영업이익이 2분기 4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는데도 역사적인 신고가. KMW도 영업이익이 220억에서 전년 대비 60%나 감소했는데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RF텍은 전년 영업이익이 29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증가했지만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RF텍은요, 이런 의사 쪽도 좀 있죠. 여기 기계, 의료 기기 쪽도 있고 그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물론 이제 이 기지국 안테나 모듈 매출 증가가 21% 증가했지만은 이 사업이 작년서부터 신규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원체 부분이 작았죠. 그래서 조금만 저조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요 흑자 전환, 그렇죠? 다른 사업부에서 흑자폭이 커졌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HFR도요. 지금 이 HTS 보면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금감원 쪽에 전자 공시 쪽에 들어가면 적자는 맞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1분기에 58억 적자 나왔는데 거기에는 54억에 6억으로 나와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확인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적자 부분 같지만 금액은요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해 드리겠어요. 근데 아무튼 적자 부분은 금감원의 전자 공시의 실적 발표 나오면 좀 적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으로 5G 통신 장비 업체들 전체적으로 실적은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하고 적자로 전환됐지만은 주가는 그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대부분 종목 지금 HFR과 RFHC만 빼고 역사적인 신고가죠. 그만큼 힘이 강함을 느끼고 있다. 즉 실적이 부진한다면 지나간 과거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번에 실적 발표한 뭐 HR라든지 이러한 것들 RFH도 실적 부진이죠. 요 두 종목들이 주가 반응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월요일날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FR텍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의 28GHz, 그러니까 이게 이 단독 모드예요. 5G 중계기를 직접 공급을 하기로 했다. 근데 금액 규모가요 4억이라고 하죠. 지난달 16일날 공급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1.5 상당히 미비한데도 또 4억의 수주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주가 돼서 국내 업체들이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요. 미국, 일본 등에서 나오면은 아마 주가의 움직임은 더더욱 갈팡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부진한데도 주가는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 내지 신고가 부근에 있다는 얘기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계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단 하나 저는 이제 마음적으로 하나 걸리는 부분은 저 부분이 있죠. 이 종합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죠? 그 부분만 좀 떨쳐낸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만 항상 말씀드려 지수는 언제든지 본격적인 조정을 나올 수 있다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0%의 현금은 갖고 있어달라라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시장에서 좀 더 꺾인다면요 한 뭐 10% 정도 더 팔아서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전반적인 5G 통신 장비들 실적 부진 속에서도 안정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수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5G 통신 장비의 이제 협력사죠. 삼성 아까 전에서 삼성이 수주를 따오면 거기 협력업체들 에이스테크 역사적인 신고가, 서진 시스템 역사적인 신고가,
KMW 역사적인 신고가, 오이솔루션, RF텍 다 역사적인 신고가, 못 가고 있는 RFHIC,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KMW 오이솔루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역사적 신고 낮고 좀 조정을 살짝 받은 상태지만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제재가 세계 1위 5G 통신 장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노키아라든지 에릭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삼성전자까지, 그러면 이제 화웨이 1, 2, 3, 4등인데요. 1등 빼고 하는 업체들 오이솔루션, KMW, 에이스테크, HFR이 미국의 버라이즌, AT&T와 거래처를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이 본격 투자를 한다, 그리고 HFR이 수주를 한다 그러면 아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나온다. 1분기 적자가 58억, 2분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0억 정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적자가 좀 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고,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이 중요한다고 했어요. 좋은 얘기,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고, 주가에 악재가 나왔는데도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라간다. 그 신호를 잘 봐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SF 반도체 좋은 얘기, 그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자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부진했는데다가 좀 하락을 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는 단가를 정해놓고, 그죠? 기준가를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느냐. 그래서 일부 30% 들어갔다가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추가 매수는 자제해죠. 그리고 빠졌다가 좀 올라오면은, 다시 본전 수준 내외에서 치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HFR, 프론트홀, 그죠? 프론트홀이 4G 때보다 5G에 더 많이 적용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까 말한 버라이즌, 이제 AT&T에서 수주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통화 직원하고 이제 주식 담당자가 통화했는데, 상반기에 다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 하반기에 이연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주가 나오면 아마 실적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 나올 수 있다 해서, 시장 반응, 월요일날 쉬니까요. 화요일, 수요일날 주가 움직임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노와이어리스, 그렇죠? 우리가 서진 시스템, HFR 두 종목을 많이 강조해 드렸다가 서진이 많이 떠서 이제 신규 노르신 분들은 부담되죠.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말씀드렸는데, 이노도 지금 역사적 신고 뗐어요, 그렇죠? 이제 새롭게 접근하기 힘들지만, 조금 자신감 있는 분들은 뭐 KMW, 오이솔루션이 어차피 이 5G의 대장주들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이제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HFR을 한번 타이밍을 노려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 이제 오이솔루션, 그렇죠? 2분기 실적 부진, 하지만 하반기, 해외는 진행해서 또 지연된 투자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하고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살짝씩 보도록 하죠. 자, HFR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미리 빠졌어요. 자, 요것이 테슬라 모습하고 또 비슷하죠. 그때 이제 물량 주식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가 빠졌는데, 자, 월요일날 빠졌다가 확 세게 올려주면 진짜,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화요일날도 주가가 빠지면요, 힘이 더 약하다면 3분기에도 시장에서 좀 부진할 걸로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보셔서, 일단은 요 저점 수준을 깨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선에서 뭐 35,000원대 좀 전후를 지켜주는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지켜주는 모습,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그렇죠? 지금 한 나흘 정도 조정 받는데, 전반적인 상승,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RFHIC도 적자 전환이죠.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하반기 주가 반응, 시장 반응을 한번 보면서 대응하는데, 저는 오히려 HFR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서진 시스템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고, 뭐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금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오이솔루션, 뭐 KMW, 그죠? 갖고 계시면 지속적으로 홀딩, 뭐 FR텍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올랐. 자, 우리가 이 에이스테크 언제 말씀드렸냐 하면요, 아마 요 신고가 날 때 5월 달인가요? 그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신고가 나는 좀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 부진 속에서도 5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 났다는 얘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만 호재에도 아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집중과 선택을 잘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죠. 2개월에 55만 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겁니다. 6개월에는 150만 원이고요. 저희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대요. 누구나 쉽게 리포트 형식으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추천을 일주일에 한 종목, 많아야 두 종목인가 자주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뭐 직장인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부분들이라든지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러다 뭐 하루에 3-4 종목씩 그렇게 많이 종목들을 나열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중에 아마 제 방송을 연초서부터 막 그러면 쭉 일관성 있게 그죠?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지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어서 이 올라가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지 조금 시간이 걸릴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